자,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입니다. 이 단어 전체의 주제는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 자, 그러면 내분점과 외분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말 그대로 내분이 무엇인지 외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내분점이랑 외분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내분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내분이라는 거는 일단 선분이 하나 있어야 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선분 AB 안에 있다는 거야. 일단 안쪽을 남은 점입니다. 내분점. 외분점은 뭔데요? 외분점은 선분의 연장선에 있어요. 선분 AB에서 B 쪽으로 쭉 이어진 쪽, 또는 선분 AB에서부터 A 쪽으로 쭉 이어진 연장선 위에, 정말 중요한 말이죠. 연장선 위에. 연장선 위에 점 Q가 있는데, 점 Q에서부터 A까지랑 점 Q에서부터 B까지, 점 Q에서 A까지랑 점 Q에서 B까지의 B를 구하는 거야. 그럼 내분점은 어떻게 되냐? 그 점에서부터, 안에 있는 내분점에서부터 A까지, B까지 구할 거야. 여기까지. 특별히 우리가 뒤에 가서 더 많이 다루게 되겠지만요. 1대1로 내분하는 점은 특별하게 중점이라고. 중점은 다르게 생각하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중점은 중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중에 보겠지만 중점은 평균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꼭 챙겨야 된다. 평균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 이건 꼭 챙겨 두셔야 돼요. 중점은 평균의 개념을 갖고 있다.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상관없고 그냥 들어봤다 하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에서 우리가 꼭 챙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불편해하는 게 뭔지. 실제로 많이 잘못 공부하는 게 애들이 공식을 그냥 쭉쭉쭉 외우거든. 근데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그냥 공식을 외울 게 아니라 좀 정확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선분을 일단 하나 만들어 볼게요. 선분 여기 하나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요. 이렇게. 선분 B가 있는데 여기 적당히 쪼갰다고 합시다. 이 녀석이 지금 길이의 B가 뭐 2대 뭐 5 할까요? 뭐 2대 5쯤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당연히 이 녀석이 뭐가 돼? 내분점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거는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거. 기준에 따라서. 자, 다시 한번 더 강조하자. 우리가 지금 챙겨야 될 게 뭐냐면 내분점, 외분점은 내분점과 외분점 아까 내분점, 외분점은 기준에 따라 차이나 기준에 따라 달라져요. 이걸 진짜 많이 연습해요. 내분점과 외분점은 기준에 따라 달라져요. 내분점과 외분점은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계속 하고 있어야 돼. 내분점과 외분점은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내분점이랑 외분점은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기준. 기분이 아니고 기준. 뭐야? 기분이 왜 나왔어? 기준에 따라 달라져.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점 C는 선분 AB를 그러면 선분 AB가 있는 거야. 선분 AB. 이렇게. 선분 AB가. 선분 AB가 여기서부터 쭉 있는데 선분 AB 말고 점 C가 있는 거지. 그러면 선분 AB 안에 있잖아. 선분 AB 안에. 그러면 얘는 당연히 선분 안에 있으니까 뭐야? 내분인 거야.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읽느냐? B를 읽을 때는 A가 시작점이고요. B가 끝점이에요. 항상 그 점 C를 기준으로 해서 시작점과 끝점의 B를 읽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 2대 5로 내분한다 그래. 되셨니? 2대 5로 내분한다. 한 번 더 연습해야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연습을 해야 돼. 됐죠?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점 B는 그랬어. 점 B는. 점 B는 남은 점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선분 누구? AC죠. 자,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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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 AC 밖에 있잖아. 이걸 우리 뭐라 그런다고? 그렇지. 연장선 위에 있다고 그럴 거야. 이런 표현을 알아야 돼. AC 연장선 위에 점 B가 있어.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야? 외분점이 될 거야. 되셨니? 외분이 될 거라고. 밖에 있으니까. 그리고 항상 B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네, 이 점 B가 시작이고요. 이 B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점 B를 기준으로 해서 어디까지? 시작점 A와 끝점 끝나는 점 C까지의 B를 읽을 거야. 몇 대 몇이지? 7대 5가 되는 거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 7대 5로 외분하는 점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야. 되시겠어요? 내분점, 외분점은 그냥 마음대로 읽는 게 아니야. 약속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럼 조금 더 다르게 해보자. 연습해야 된다. 이거 연습하자. 여러분이 직접 백지해야 된다. A가 있고 마음대로 B, 뭐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뭐 D 마음대로 잡으십시다. 그리고 거리의 B를 여러분 마음대로 잡아요.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여러분 마음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 뭐 5라고 합시다. 자, 아무거나 한번 해볼까요? 일단 같이 해볼까? 점 아무거나 해볼래요? C. 네, 점 C는 선분 A, B를 한번 해볼게. 점 C 갖고 다 해볼게 한번. 점 C는 선분 A, B를 자 한번 같이 해보자. 점 C에서 A, B까지니까 5칸, 3칸이니까 5대 3으로 무엇하는 점? 외분하는 점이다. 그죠? 그 다음에 점 C는 선분 AD 해볼까요? 선분 AD. 자, 선분 AD 쭉 보시면 AD 안에 있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내분점인데 A와 D니까 5대 5. 5대 5니까 다른 말로 어떻게 돼? 1대 1이 되겠지? 1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다. 이렇게 될 거야. 자, 1대 1로 내분하는 점, 다르게 뭐라 그런다? 얘를 중점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좀 전에 우리가 위에서 한번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점 C를 이번에는 PD 했고요. 점 C는 BD를 이거 약간 다르게 해볼까? DB 해볼게. DB. 선분 DB를 자, D가 시작점이잖아. 그럼 시작점은 5고요. 끝점이 3이니까 5대 3이라고 말할 거야. 선생님 그러면 선분 BD 하면 어떻게 되죠? B가 시작점이고 끝점이니까 얘는 3대 5라고 하겠지. 당연히 어쨌든 BD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분점이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좀 되셨는지요? 연습부터 먼저 하십시오. 내분점과 외분점이라는 녀석은 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읽는 거야. 됐지? 여기까지. 자, 그리고 2번에서 우리가 챙겨야 될 건 공식을 암기할 건데, 공식 암기할 때 우리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선분 AB다. A가 무슨 점이야? 시작점이라고 했지. 얘가 시작점. 시작점의 좌표는 뒤에 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 B가 끝점이잖아. 그지? 여기도 점 B가 있네요. 끝점은 앞에 곱하고 있어. 됐죠? 시작점, 끝점. 그리고 문제에서 몇 대 몇이라고? M 대 N이라 그랬어. M 대 N. 다 있으니까. 자, 같이 외운다. 시작. MN, MN 나란히 쓰고. 계속 합시다. MN, MN 나란히 쓴다는 거는 짝대기를 기준으로 본다는 거야. 여기 짝대기로 위아래 MN, MN 나란히 쓰고. 여기도 마찬가지. MN, MN 나란히 쓰고. 됐습니까? 자, 끝이 끝이다. 끝나는 좌표, 끝나는 좌표 곱하고 시작하는 좌표 곱하고. 외분점이면은 빼고요. 내분점일 때는 더합니다. 됐죠? 암기해 주셔야 돼요. 얘는 그냥. 되셨니? 할 수 있겠지? 자, 글로 한번 적어볼까요, 같이? 에이, 해줘야 되는데 진짜 좀 해줘. 제발 외워야 돼. 자, 시작. MN 나란히 쓰고 됐나요? MN 뭐 왜 바뀌었니? MN 나란히 쓰고 MN 나란히 쓰고 나란히 쓰고 끝이 되나요? 끝이 하고 내분이면 더하고요.
내분이면 플러스 4고 외분이면 마이너스 4고 됐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뒤에서 우리 확인도 할 겁니다. 요거는 그냥 외워두셔야 돼요. 계속. 자, 직접 외울 때는 숫자를 집어넣고 하면 좋으니까 숫자 한번 집어넣어 볼게. 자, 수직선 위에 있는 겁니다. 수직선 위에 점좌표가 2, x 2, 하지 말자. x좌표가 하나는 수직선 그려볼까? 수직선 그려봅시다. 수직선 그려놓고 출발할게요. 여기에 뭐 마이너스 2 하고요. 여기가 a를 하자. 이 녀석은 만약에 5라고 하자. 그리고 얘를 3대 1로 나눈 내분점을 구하라. 그래서 내분점을 구하라. 그럼 어떻게 돼? 요거부터 시작해야지. 시작. 3, 1, 3, 1 나란히 쓰고 끝나는 좌표가 5잖아. 그지? 끝나는 좌표 5 곱하고 시작하는 좌표 마이너스 2 곱하고 두 번째가 끝났고요. 세 번째 내분이니까 더해준다. 더해주면 3 다음에 1이니까 4죠. 그죠? 15 빼기 2니까 13이 됩니다. 그럼 4분의 13이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 번 반복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 가면 자, 여기서 뭐 공식 유도 과정이 쭉 나와 있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쓱 지나가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됐지? 요거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다. 공식 유도 과정은. 자, 좌표 평면에 나왔어. 좌표 평면에서도 마찬가지. 개념적으로 보면 우리는 암기만 하면 되거든. 똑같아. 같이 해볼게. mn 나란히 쓰고 그랬죠? 뭐 3대 2면은 3이 나란히 쓰지. mn 나란히 써. 그런데 좌표 평면에는 x좌표도 있고 y좌표도 있으니까 뒤에도 mn 나란히 쓰면 돼요. y좌표까지. 외분점이라고 다른 건 없습니다. mn 나란히 쓰고 mn 나란히 써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끝나는 좌표가 어떻게 되니? 끝나는 좌표가 지금 하나는 x2, 하나는 y2잖아. 그죠? 그럼 끝나는 좌표 하시면 돼. 시작하는 좌표가 얼마냐 그랬더니 시작하는 좌표는 지금 x1, y1이잖아요. 그죠? 근데 시작 곱하기 시작. 끝이. 끝 먼저 하고 시 나중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내분점이다 그랬어요. 그죠? 내분점이니까 더해 주시면 되고요. 외분점이다 그랬으니까 빼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을 거고요. 그죠? 자, 중요한 건 이거는 계속 똑같이 암기하셔야 돼. 계속. 중요한 건 뭐냐? 중점이야. 우리가 꼭 챙겨야 될 건 중점입니다. 중점이라는 녀석은 사실 아까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지? 평균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어. 그지? 중점은 진짜 중요하게 평균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어. 중점은 평균이래. 정말 중요하다. 중점은 평균이라는 개념과 평균과 관련되어 있어. 관련된다. 관련되어 있다. 뭐 등등등. 자, 중점은 평균과 관련되어 있다. 자, 평균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거니? 5개의 평균을 구하려면 다 더해서 나누기 5하면 되는 거죠. 세수의 평균을 구하려면 3개를 다 더하면 되잖아.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 이 공식의 의미가 뭔지. 점 A가 있는데 점 A가 마이너스 2,5라고 합시다. 점 B는 6,3이라고 해볼게요. 자, A, B의 중점을 구하라. M이라는 말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미들 포인트라 그래가지고 보통 씁니다. 중간에 있다 그래가지고. 되겠죠? 미들 포인트의 첫 글자를 M을 딴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점이라는 게 M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점이 뭔데? 가운데 있는 거. 근데 가운데 있는 거 어떻게 찾는다고? 더해서 반등이야. 자, 우리 둘이 더하면 얼마지? 4지. 반등하면 2죠. 더하면 얼마죠? 8이야. 반등하면 4잖아. 아, 2,4가 중점이야. 근데 중점을 구하는 과정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라고. X좌표를 각각 무엇해서? 더해서 몇 개를 더해서? 2개를 더해서. 반등했잖아. 그러니까 평균인 거야. 그러니까 중점은 그냥 평균이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한 거예요. 중점은 그냥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중점은 X좌표끼리의 평균과 Y좌표끼리의 평균을 구하면 됩니다. 두 점에서 평균을 구하니까 당연히 나누기 얼마 해야 돼? 2개를 더했으니까 2를 해주는 거야. 되셨죠? 이거 꼭 챙겨두십시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왜 그런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 왜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다지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아. 됐니?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자, 이제 문제를 들어가는 거잖아. 문제를 그냥 살짝 한번 볼게, 우리. 보기 1번. 자, 문제를 보면 내분점을 구하라 그랬고 외분점을 구하라 그랬어. 그냥 공식을 쓰면 될 것 같아, 그지? 자,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1번을 보시면, 자, 얘가 지금 수직선이야. 수직선이니까 x좌표만 다루면 되니까 짝대기를 한 번만 그으면 되겠죠? 이렇게. 자, 몇 대 몇이냐? 3대 2. 시작. 시작. 같이 해야 돼. 시작. 아, 좀 해줘. 시작. 아, 해줘요. 3, 2, 3, 2 나란히 쓰고. 자, 끝나는 좌표가 얼마니? 끝나는 좌표가 4죠. 왜냐면 선분 A, B니까 이게 시작, 얘가 끝이라 그랬지? 곱하기 4. 끝나는 좌표, 그리고 시작하는 좌표가 마이너스 1. 네분이니까 더해주시면 되겠죠. 계산하시면 답이 나올 거고요. 자, 이번엔 외분입니다. 외분일 때도 마찬가지. 얘가 수직선이니까 짝대기는 한 개만 있으면 되고. 2대 1이네. 시작. 좀 해주라, 제가. 시작. 2, 1, 2, 1 나란히 쓰고. 끝나는 좌표가 4니까 끝나는 좌표 곱하고 시작하는 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하는데 얘가 지금 외분이잖아. 외분이니까 빼주시면 되겠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는데 3번 계속 강조한다. 중점을 구하래요. 더하면 얼만데? 3이잖아. 반띵하면 그냥 2분의 3이야. 뭐 복잡하게 하지마. 중점은 평균이니까. 되니? 다른 풀이는 보지 마세요. 네, 넘어갈게요. 자, 보기 2번 볼게. 이번에는 두 점이 좌표 평면에 있다, 그죠? 딱 봐도. 누가 봐도 좌표 평면에 있는 두 점을 가지고 내분, 외분을 하래요. 자, 선분 AB를 내분, 외분하라. 내분부터 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짝대기를 몇 개 그어야 돼요? 2개를 그어요, 이렇게. 길게 그어도 돼. 자, 몇 대 몇? 2, 1이야. 시작. 2, 1, 2, 1, 2, 1, 2, 1 나란히 쓰고. 자, 끝나는 좌표가 지금 하나는 5고 하나는 3이잖아. 끝나는 좌표 5, 끝나는 좌표 3, 시작하는 좌표 2, 0, 시작하는 좌표 2, 0. 네분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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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됐습니까? 반복 좀 해주세요. 안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외분 구하라 그랬잖아. 그지? 외분. 그럼 외분을 톡톡, 톡톡, 외분은 어떻게 돼? 그대로 빼주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팁이 들어가. 우리가 실제 문제 풀 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내분점과 외분점을 동시에 구하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B도 거의 똑같이 나와요. 내분점과 외분점 동시에 구할 때 팁. 자, 내분점과 외분점 동시에 구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내분점과 외분점을 동시에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한다고? 항상 먼저 외분점을 먼저 구하죠. 외분점을 먼저 구하죠. 이게 팁이야.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외분점을 먼저 구해야 됩니까? 선생님.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나와야지, 그지? 자, 우리 좀 전에 봤잖아. 좀 전에 어떤 걸 봤냐면, 내분점을 구하고 나서, 외분점을 구하려니까 이거 다시 지우개를 지워야 돼요. 그죠? 고쳐야 된다고,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외분점을 먼저 이렇게 구했다고 칩시다. 계산을 하겠지? 계산해서 뭐 이렇게 뭐 8이 나오고 6이 나올 거란 말이야. 외분점 좌표가. 그럼 내분점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부호를 이렇게 그냥 바꾸면 짝대기만 그으면 되죠. 다시 계산하시면 되지. 지울 필요가 없죠. 실수를 할 확률이 줄어들겠죠. 시간도 좀 줄 것이고.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을 동시에 구할 때는 외분점을 꼭 먼저 구해달라는 거.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는데 구하면 좀 편할 것이다. 뭐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또 중점이 나왔다? 중점은 그냥 평균 구한다. 다음에 얼마지? 7. 반띵하니까 2. 다음에 3. 반띵하니까 2. 그래서 2분의 7, 2분의 3이 중점입니다. 됐죠? 어렵지 않다, 이런 거는. 뭐야, 이게. 내분점과 외분점 구하래. 구하면 되지, 뭐. 그냥. 그죠? B가 다르니까 각각 구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해서 기본 문제는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에서 우리가 챙겨야 될 것들을 먼저 미리 여기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내분점, 외분점에서 우리가 꼭 챙겨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꼭 가르쳐야 되는 거. 자, 내분점, 외분점에서 B를 읽는 방법이 중요해요. B를 읽는 방법. 이게 첫 번째야. 정말 중요한 거. 아까 B를 읽을 때 뭐가 필요하다고? 기준이 필요하다고 그랬지? 그죠? B를 읽는 방법은 뭐? 어떻게 한다고? 기준이 필요해. 기준. 뭐 자꾸 기분이냐? 너는 기준을 잡고. 무엇을 기준으로? 내분점이나 외분점이 기준이 돼요. 내분점이나 외분점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되어야 한다. 됐니? 그럼 두 번째 뭐죠? 내분점과 외분점만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거, 항상 시작점까지 B랑 대 끝점까지, 끝나는 점이랄까? 끝나는 점까지 B를 가지고 읽어야 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꼭 챙겨야 될 첫 번째예요. B를 읽는 방법. 점 A가 꼭 내분점이 되는 게 아니라 점 B가 기준점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점이든 기준점이 될 수 있고 어느 점이든 내분점, 외분점이 될 수 있다는 소리야. 내분점이 기준점이다. 외분점도 기준점이 될 수 있어. 어느 점에 따라서 어디를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그 점이 내분일 수도 있고 외분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챙겨야 될 거. 얘가 사실 실제 문제에서는 정말 중요할 건데 내분점보다는 외분점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야. 외분점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 뭐 있지? 외분점을 표현하는 방법? 선분의 연장선 위에 있어. 이런 말이 나오죠. 선분의 연장선 위에 있다. 선분 내부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선분 위에 있다. 이러면 당연히 내분이겠죠. 선분 위에 있다. 선분 안에 있다. 선분 위에 이런 말이 하면 당연히 내분점이야. 내분점은 쉬워. 연장선이 있을 때 외분점일 때가 훨씬 더 불편하고 불편한 이유가 뭘까요? 외분점에 의해서 불편한 이유가 뭐가 불편하다는 거야? B를 읽기가 힘든 거야. B를 못 읽어. 주의해야 돼. 그지? B를 잘 읽어야 된다는 소리야. B를 읽지 못하면 문제가 안 풀릴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반드시 물론 공식은 필수로 외워야 되겠지만 B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B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할 거야. 되시겠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챙겨야 될 게 있다. B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B를 도형으로 바꾸고 싶어.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닮은 B라는 걸 공부했잖아. 그지? 결국 닮은 B를 이용하는 문제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녀석은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야. 가만히 생각해보면 B라는 녀석은 수직선을 가지고 출발했잖아. 수직선은 도형이죠. 선이니까. 도형 문제야. 도형 문제다. 그치? 닮은 B를 이용할 수 있어. 뭐야 왜 이래. 닮은 B를 이용할 수 있어. 다 날아갔어요 왜? 닮은 B를 이용한다. 그럼 여러 가지 도형 문제가 활용으로 등장할 거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겠죠. 공식은 당연히 필수입니다. 하지만 주제는 이런 것들이 실제 주절가예요. 연장선에 대한 표현 같은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연장선 위에 있다. 이런 거 꼭 챙겨 두셔야 되고요. B를 읽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돼. B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 우리 B를 가지고 비례식도 세웠잖아. 비례식을 거꾸로 B로 읽어내는 능력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도형으로 넘어갈 거라는 거. 이렇게 세 가지는 꼭 생각하면서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B를 읽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죠. 얘가. 그리고 연장선 위에 있다는 표현 진짜 많이 나올 거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시험 문제, 대부분 활용 문제는 전부 다 도형을 이용한 활용 문제가 나올 거야. 여기까지 계속 고민을 하시면서 앞으로 유형 문제를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